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심리.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연락하면 자동으로 손가락이 움직여서 읽음을 눌러버리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섭고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린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아직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멀어지는 거 있죠? 오늘 우리가 풀어볼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자꾸 멀리하게 될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 관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랑 함께 파고들어 볼까요? 1. 거리감의 시작. 작은 불편함의 축적.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주목하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멀리하게 되는 과정은 절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개미가 한 마리씩 모여서 개미집을 지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작은 불편함 하나씩이 모여서 큰 벽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카톡이 왔어요. 그 사람의 카톡이. 그런데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이 뭐예요? 설렘? 아니에요. 약간의 오라. 뭔가 피하고 싶은 기분. 이게 시작이에요. 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불편함이 자꾸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친구는 말할 때 항상 자기 얘기부터 꺼낸다거나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자기 생각을 중간에 끼워 넣는다거나 아니면 만날 때마다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가죠. 하지만 10번, 20번 반복되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그 사람을 불편한 사람 카테고리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자동 필터링 되고 안 좋은 점만 계속 띄워지는 거죠. 마치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처럼요. 한번 흘러간 영상은 자꾸 그런 비슷한 영상만 추천해 주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런 작은 불편함에 민감하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눈치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자라났거든요. 상대방의 표정 하나, 목소리 톤 하나를 다 캐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깊숙하게 상대방의 불편한 점들을 감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하는 거죠. 2. 감정 에너지의 고갈, 왜 같은 사람이 점점 피곤해질까? 자, 이제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혹시 이런 말 들었어요? 그 친구와 있으면 에너지가 빠진다. 이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노동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가 표현해야 할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춰서 내 반응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조심스러운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내가 뭔가 잘못된 말을 할까봐 항상 조마조마해하고 자기 감정이 상할까봐 자꾸만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너 내 얘기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 한두 번은 아, 이 친구 예민하긴 하네 하면서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뇌는 자동으로 이 친구와의 대화는 고위험 상황이라고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와 대화하기 전에 이미 피곤해지는 거죠. 심지어 카톡이 오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특히 심해요. 왜냐면 우리는 상하관계가 명확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존댓글을 써야 하고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를 봐야 하고 친구들끼리도 누가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 그걸 인식하면서 생활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 편하게 100%다 펼쳐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피곤도의 정도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5분만 있어도 에너지를 쓰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있어도 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심리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멀리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 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채널을 돌렸는데 화면이 깨져 보이면 이 채널이 망가진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사실은 내 TV가 고장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웃음. 3. 기대와 현실의 괴리. 생각했던 사람과 실제 사람이 다를 때.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가볼게요. 왜 우리는 평생을 옆에서 본 것처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뇌가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뇌 안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과 실제 그 사람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대학교 때 정말 친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여러분의 이상형이었어요. 밤샘을 하면서까지 나와 대화해주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보니 어때요? 그 친구는 이제 자기 가족이 생겼고, 자기 경력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밤샘을 함께 해주지 않고, 내 고민을 들어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그 친구 변했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 친구가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친구를 내 뇌 안에서 만든 이상적인 친구, 상으로 생각했고 이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런 기대가 높아요. 왜냐면 우리는 진정성과 우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모든 콘텐츠에서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친구에게도 그 정도 수준의 헌신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요. 현실은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고 모두가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 심리적 거리감의 공식, 자책, 죄책감, 그리고 악순환.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심리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자책이 시작되거든요. 나 진짜 왜 이래? 이 친구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피해? 나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아, 나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이 자책감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죠. 바로 피하기예요. 우리는 자책감 때문에 더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보면 자기 죄책감이 올라오니까요. 아, 나 또 이 친구를 외면했구나 하는 감정이 생겨서요. 이건 정말 악순환이에요. 우리가 피할수록 자책감이 커지고 자책감이 커질수록 더 피하게 되고 더 피할수록 관계의 거리는 점점 커져가는 거죠. 마치 소용돌이처럼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를 항상 피해자로 생각하고 싶어해요. 나 정말 죽겠는데 이 친구는 왜 자꾸 나한테 연락하는 거야? 라고 말이에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생물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자책감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기를 탓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자동으로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밥맛이 없어지고 심지어 그 사람 이름이 카톡 목록에 뜨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오,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방어 기제.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멀리하게 되는 순간이 뭐냐면 바로 무관심이 시작될 때에게요. 처음엔 불편함이었어요. 그 다음엔 피곤함이었어요. 그 다음엔 자책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감정들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그건 그냥 남이야 라는 한마디예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거리감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불러요. 내가 그 친구 안부 묻지 않아도 괜찮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 친구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상관없어. 카톡이 와도 안 봐도 돼. 굳이 뭐 해줄 게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로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단계예요. 왜냐면 이 단계에서는 관계를 다시 복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감정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화가 나 있어도 어느 순간 아, 내가 너무 했나 하면서 먼저 연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관심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한국 문화 속에서 보면 이걸 끝내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 이제 관계 끝내자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죽는 거라고 해야 맞아요. 왜냐면 이미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수십억 명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죠. 6.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누군가를 멀리하는 이유를 알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만 피하고 있다면 먼저 그 원인이 뭔지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왜 이 친구를 피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해요. 불편함일 수도 있고 기대와 현실의 괴리일 수도 있고 감정 에너지의 고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 사람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굳혀버린 거라는 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변하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도 매년 바뀌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당연히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든 이상적인 친구상 대신에 실제 그 친구를 봐주겠다는 거죠. 이게 되면 관계가 훨씬 편해져요. 왜냐면 계속 실망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세 번째는 작은 연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굳이 자주 만날 필요는 없어요. 가끔 카톡 하나 보내고 생일날 축하 메시지 보내고 이 정도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자꾸 우정은 정기적으로 만나야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음의 연결이 더 중요해요. 네 번째는 자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멀리하는 건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메커니즘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내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좀 더 편하게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피하는지, 우리의 심리 패턴이 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보는 관점을 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멀리하는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도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일 뿐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피해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피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내 경우는 좀 달랐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댓글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